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긴 기간 조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끝나면 국면을 맞이하겠죠.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인데 저는 상승의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 없이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고요. 성장주 섹터는 성장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 폭락 이후에 상승을 이끌어왔던 모든 종목이 성장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큰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들은 하나같이 성장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요 섹터들도 전부 다 성장주 쪽에 몰려 있었고 초저금리, 제로금리로 유동성 완화를 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그 돈들을 빨아들였겠죠. 경기 민감주들은 방어하기 바빴을 거고요. 그래서 성장주는 당분간은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폭락하느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좋아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폭락을 생각하긴 좀 어렵다. 점진적인 우하하향 정도 기간 조정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전망하고요. 데일리 영상에서 한 내용들과 오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집안의 일 때문에 얘기를 좀 한다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표들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는 페이크인가? 자, 외신입니다. 파월 옐렌 장관이 테스티모니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다들 집중하고 있는 건 그거겠죠. 예,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수단 없냐? 은행 규제 완화도 끝낸다는데 이번 달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출렁출렁일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발표하는 이 두 명의 입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화는 그냥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BIS라고 하면 Bank International Summit인데요. 아, 세틀먼트겠구나. 예, 세틀먼트인데요. 여기 있네요, 철자가. 철자가 있는데 여기 뭐 옐런 장관, 파월, 그 다음에 뭐 라가르드 총재 뭐 다 참석합니다. 여기서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이것도 한번 집중해 보고요. 4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US 이코노믹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집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스탁 마켓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10년물 수익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별반 차이는 없을 거다. 유로존이랑 UK 데이터가 나온다는데 PMI 데이터입니다. 제조업이죠. 내신입니다. 뉴욕 증시 10% 조정 가능성 불안한 이유는 이라는 건데요. 똑같죠. 인플레이션 우려하는 거죠. 슈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 다음에 뭐 에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오랜 기간 숙제였어요. 에그플레이션은 지금 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agriculture, 농업이죠. 농업에 대한 플레이션. 그 전 세계가 식량난에 봉착한다라는 건데요. 인구 상승률을 식량 공급이 못 따라간다.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었죠. 메뚜기 떼라던가 그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온다. 지금 새로운 테마가 창궐할 것 같습니다. 에그플레이션 테마. 뭐 이번 주에 좀 잠깐 슈팅을 줄 수 있겠죠.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테마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슈팅은 보내주고요. 그냥 단타만 하고 조정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아 얘들이 에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구나를 선별하는 주로 보겠습니다. 긴축 불안 떨쳐낸 코스피 경기 민감주 접근이 유효하다. 오랜만에 저랑 비슷한 의견의 기사를 발견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런 기사를 발견하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이렇게 언론을 불신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 저도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이 기사를 읽고 또 읽었는데 나쁘지 않은 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탠스는 없어요. 그냥 경기 민감주 접근해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만 했다. 노동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짜 제 친구 같네요. 이제 왜 저렇게 자주 등장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분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긴 합니다. 좀 뾰족한 방향성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그래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더라. 현대 연구소겠죠? 네, 연구원이네. 아, 현대 연구소겠네요. 현대연에서 코로나로 그냥 쉬는 청년층 니트족이 급증했다. 1년 새
24%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NEET라고 하면 NET인데요. 뭐였더라? Not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교육도 받지 않고 고용 시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훈련도 받지 않더라. 니트족.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해서 니트족이지 백수란 거죠. 이게 저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좀 사회 메시지적인 얘기인데요. 저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 가면 놀지도 못하죠. 옛날에는 대학 가서 막 술 먹고 놀고 이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전쟁터라고 합니다. 저도 요즘 대학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코로나라는 악재를 맞이해서 고용이 흔들린 겁니다. 이러면은 저분들이 계속 이렇게 놀고 지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시 재수를 하겠죠. 그 취업시장에 재수를 할 겁니다. 그럼 점점 시프트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은 타격이 없겠지만 저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초년생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테크적으로. 저 때부터 돈을 어금니 깨물고 모아야 돼요. 전 생각해보면 사회 초년생 1년차 때 돈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진짜. 원래 뭐 검소하기 좀 뭐하고 돈을 안 쓰는 타입이라서 돈이 그냥 통장에 쌓이더라고요. 그런 시기에 취업을 못하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참 주력적으로 활동할 10년 뒤에 이분들의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10년 뒤에 약간은 경기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약간 그런 거는 보입니다. 근데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아, 그렇겠구나. 거기에다가 지금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이어서 동학법인이 등장했다. 월 평균 1조씩 쓸어 담는다. 대체 어떤 법인이죠? 예, 기관은 계속 팔고 있었는데 어디 잡히는 거죠? 기타 법인인가? 아무튼 월 평균 1조씩 쓸어 담는답니다. 1조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주식 시장을 통틀었을 때 1조는 뭐 그닥입니다. 아무튼 한상훈 삼성증권 영업솔루션 담당은 높아진 주식시장의 매력이 크게 작용했다. 어, 앞으로 경제가 회복하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이프가 너무 많네요. 예. 주식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죠. 국채금리 손 놓는 연준 시장 충격 커지나 라는 건데요. 은행 자본 규제 완화랑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인내할 수준이라고 해버려서 국채금리를 손 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 놓는 게 아니고요. 그 케어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손 놓는 거랑 좀 다른데 아무튼 좀 의미를 안 좋게 썼네요. 시장 충격은 안 커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경제 일정 보시죠. 2시다. 이 시간이 제일 힘들죠, 여러분. 네. 방송까지 하니까 더 힘듭니다. 경제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요일에 있을 현지 시간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 씨랑 그 다음에 옐런 장관이 테스티모니, 증언을 하죠. 증언이라고 직역을 했는데 그냥 뭐 대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질의응답. 그 외에 지표들은 볼 게 없고요. 아까 PMI를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 다음에 영국의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쭉쭉 나오죠.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예측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쟤들 예측치는 뭐 안 믿어도 무방합니다. 예. 그 외에 지표는 볼 게 없고요. 자, 국내의 주요 일정도 보시면 그렇게 크게 작용할 만한 뉴스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이제부터 찾아봐도 그렇게 괄목할 만한 뉴스는 없는데요. 금요일에 무디스 연례협의 개최가 있죠. 무디스라고 하면 사기업입니다. 애들이 뭐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해서 공인된 막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지. 특정 세력의 그 이득을 쫓기 위해 행동하는 단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예전에 IMF 사태를 보니까 무디스 그 다음에 신용평가기관 많죠.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그런 애들이 좀 약간은 좀 째째하게 굴더라고요. IMF 영상을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진짜. 그때는 지금보다 발전한 금융시장도 아니고 언론도 더 발전하지 않아서 뭔가 짬짬이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정의할 거예요. 예, 뭐 저들이 저를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뭐 아니란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너무 하긴 했어요. 예, 갑자기 나라의 신용을 폭락시키더니 온갖 외국인 투자 규제가 풀린 다음에 바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 뭐 외국에 투자한다니까 신용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껄쩍지근하죠. 예, 껄쩍지근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털어먹고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 외국 자본이 활개치게 된 계기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자, 지금 내분비학회가 진행 중입니다. 소식이 뭐가 떴나 이걸 제가 못 봤네요. 재보궐선거까지는 조용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몇 개 얘기했다고 10분이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금입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글로벌 증시입니다. 어떤 걸 볼까요? 다우존스도 지금 그렇게 하락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신고가를 때렸고요. 이번 주도 신고가 레코드 하이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조정을 좀 보였죠. 이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다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째 지금 거의 기간 조정 중입니다. 5주면 한 달이 넘습니다. 한 달이 넘어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을 보였고 보통 이때 코로나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은 코로나 때 대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코로나 때랑 비슷하겠죠. 더군다나 코로나가 심화되고 나서 들어온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 조정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할 거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 테슬라라던가 그 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다. 코로나 때보다 심적으로는 더 타격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잃지 않고 계속 벌어왔는 상황인데 이제 슬슬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슬슬 실력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겁니다. 좌지우지 될 거예요. 잠깐. 유로 스톡스가 신고가를 찍었네요. 예, 다음 주 주차 영상 때는 노벨 주식상을 제가 수여해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출 수 있죠? 예? 농담입니다. 예. 자, 지금 상해 지수가 상승 추세였습니다. 근데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렸습니다. 그 박스권을 다시 깨고 내려갔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긴 합니다. 중국 증시에. 하지만 이게 트랩 스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엔화를 봐야 됩니다. 엔화가 아니고 위안화를 봐야 됩니다. 뒤에서 위안화 보시고요. 저도 지금 지표 붙여놓고 여러분들하고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코스피도 지금 하락삼각형이죠. 네, 하락삼각형이긴 한데 일단은 지지선이 튼튼해 보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꼬라박고 있지만 코스닥은 올랐어요. 이건 HLB의 반사효과겠죠. 자, 한국 증시 흐름입니다.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때 그 SK바이오사이언스 IPO 때문에 움직였던 돈인데 투자자 예탁금이 폭락했다라고 오도방정 떠는 세력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말자를 이번에 다시 한번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전고점 종가 기준입니다. 그 꼬리는 그 시장의 그 효율적인 시장 원리를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꼬리는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세에서. 그래서 지금 종가 최고점 대비 5.3%고요. 뭘 볼까요? 예, 예탁금 올랐고 신용이나 대차가 좀 줄어요. 대차가 좀 주네요. 대차가 올라야 되는데 좀 줄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상환을 굉장히 많이 했죠. 지난주에. 한국전력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게 있었죠? 네, 제가 어제 봐놓고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하긴 아침에 먹은 밥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코스닥도 지금 대차가 좀 줄었어요. 네, 지금 공매도가 상한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글로벌 커머디티랑 그 다음 핵심 지표들 좀 보겠습니다. 통화량부터. 자, 이거 1번, 2번 스킵해도 시간이 좀 되네요. 자, 외환 원자재 주간 동향입니다. 달러는 지금 평탄해지고 있고 20주선을 돌파한 뒤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달러랑 원은 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는 약세, 원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20주선 돌파해서 올랐고 저는 여기서 청산했죠. 네, 청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절반 털었습니다. 절반 털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언제 팔지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홀딩해 볼 생각이었는데 유가는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하면 아마도 활기 없는 상승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판단이니까요.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때부터 정말 강하게 주장을 했고 엄청나게 여기서 투자를 했죠. 예, 그 지금 파는 거는 무리가 없다 정도로 보입니다. 목표 수익률도 달성했고요. 골드는 지금 바닥을 잡았습니다. 예, 바닥을 잡았어요.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관망을 하겠지만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타진하면 ETF에 기회가 오겠죠. 위안화가 좀 올랐네요. 예, 위안화가 지금 6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 미중 고위급 회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파동이랑 DXY가 지금 슈퍼 급등이 나오는데요. 이거 한동안 급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 재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르고 있고요. 이게 또 뭐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예, 너무 막 DXY 수치에 집중하지 말자. 이제는 이 올라가는 거랑 관계 없을 겁니다. 이제는 BDI도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제가 지금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경기 민감주가 한국전력이랑 휠라홀딩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죠. 이 세 가지 비중이 제가 높아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서 하락하면 한국조선해양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비중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있겠죠. 건설주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건설. 그때 어떤 뉴스가 떠서 현대건설이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저는 그때 사고 조정 보였을 때 사고 비아냥을 좀 들었습니다. 야, 슈팅 나올 때 따라잡냐? 약간 이랬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나쁘지 않죠. 네, 사장님도 좀 높은 수익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예, 건설주가 좀 조정을 보이면 들어갈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하락 중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의견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은 상승이 이제 제한될 거고 횡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 대신 알트코인, 얼터너티브 코인이죠. 걔들이 난리를 칠 거다라고 했던 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알트코인을 국제적소에서 지금 단타하고 있죠. PMI는 변동이 없어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지금 변동이 없는데 US 협의 통화가 지금 차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급등하고 있다. 네, 급등하고 있다. 지금 올해 1월까지 체크하고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는 통화까지 해서 업데이트 되면 아마 수직 상승하겠죠. 네, 수직 상승할 겁니다. 뭐 통화가 줄어들 리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는 통화는 좀 다른데 채권 수익률 동향입니다. 지금 대차대조표는 지속 상승 중이고 연준은 자산 매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헤드 스프레드는 안정적인 걸 보면 유로존이랑 달러랑은 별 이상이 없다. 이게 급등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보유주의 때, 코로나 때.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인데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는데 10년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오를 거냐?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채권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인기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지금 은행에 대한 규제가 종료되면서 규제 완화가 종료되면서 은행이 샀던 10년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플러스 추가 경기 부양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또 국채를 발행하겠죠. 그럼 국채의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채 가액이 떨어진다.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S&P 500의 평균 수익률인 1.5%를 초과한 상태라 자동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자금이 국채 수익률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걸 왜 정리했죠? 예, 계속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또 19분 가까이 했네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이 좀 타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급등이 나오고 이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수요일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도 성장주가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정도만 파악을 하고 다음 시장을 대응하면 어떨까 합니다.